며칠 전 리버풀의 반다이크 선수가 에버튼의 골키퍼 픽포드의 태클에 넘어지며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치명적인 부상으로 1년을 쉬게 되었습니다. 십자인대 파열 3등급은 십자인대가 완전히 파열된 것으로 한국에서는 장애 등급을 받을 정도로 심한 부상이라 합니다. 이처럼 축구 선수들에게 부상이란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성가신 존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축구 선수의 인생을 끝낼 뻔한 위험하고 끔찍했던 태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10 남아공 월드컵 네덜란드와 스페인과의 결승전이 한창이던 전반전, 공중볼을 경합 중이던 상황에서 나이젤 대용이 사비 알론소의 가슴에 쿵푸킥을 꽂아 넣었습니다. 알론소는 바닥에 쓰러져 고통을 호소했지만 대용은 퇴장이 아닌 고작 경고에 그쳤습니다. 알론소는 경기 후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결승전이라 안 뛸 수가 없었다며 당시의 고통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대용은 그를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며 쿵푸킥을 날린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를 내뱉었습니다. 나이젤 대용은 살인 태클로 악명이 자자한 선수인데요. 2010년에는 제2의 지단이라 불리었던 벤 아르파의 정강이를 부셔버리기도 했습니다. 2006년 프리미어리그 1025분 무실점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는 등 세계 최고의 골키퍼 중 하나로 명성을 올리고 있던 채은은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레딩과 첼시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 휘슬이 울린 지 20초 만에 채은은 페널티 박스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공을 잡으려고 몸을 던졌고 쇄도하고 있던 스티브 헌트의 무릎에 머리를 가격당해 그라운드에 쓰러지고 맙니다. 쓰러진 채은은 정신을 잃고 일어나지 못했고 앰뷸런스로 실려나가게 됩니다. 검사 결과 채은은 두개골이 골절되었으며 선수 생명은 물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위험한 부상이었습니다. 스티브 헌트는 충돌 과정이 전혀 고의적이지도 의도적이지도 않았다고 했지만 지랄하고 자빠졌네. 선수들은 골키퍼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이 사진처럼 점프를 하는 게 일반적이죠. 이 때문에 채은은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에도 약해진 두개골을 보호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헤드기어를 쓰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날 같은 경기에서 채의의 부상으로 인해 교체 투입된 쿠디치니 또한 레딩의 송코 선수와 경합 중 충돌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며 존 테리 선수가 골키퍼를 하는 웃지 못할 광경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존 테리 또한 끔찍한 부상을 당하기도 했었는데요. 2007년 아스날과 첼시의 칼링컵 결승전, 런던의 라이벌이 맞붙은 만큼 경기장은 뜨거웠고 경기는 과열되었습니다. 당시 경기는 경고가 7장이나 주어졌고 3명이 퇴장당할 만큼 치열했었는데요. 그러던 후반 11분 아찔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골문 앞 혼전 상황에서 존 테리가 공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반면 아스날의 디아비는 공을 걷어내기 위해 발을 들어 올렸지만 디아비의 발은 존 테리의 얼굴을 가격하고 말았습니다. 존 테리는 그대로 쓰러지며 의식을 잃었고 혀가 말려 들어가 기도가 막힐 위험에 놓였으나 셰브첸코가 그의 혀를 잡아 기도를 확보하는 재빠른 응급처치를 하였고 다행히 존 테리는 응급실을 향하는 사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셰브첸코는 메딕첸코라는 별명이 지어졌고 존 테리는 그는 나의 은인이자 모든 축구 선수의 귀감이며 그를 평생 존경한다며 셰브첸코를 극찬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월드컵 역사상 최악의 반칙이라 꼽히는 사건입니다. 1982 스페인 월드컵 세비야에서 열린 소독과 프랑스와의 준결승전에서 프랑스의 수비수 바티스통이 경기장 밖으로 실려나갔습니다. 1대1 스코어로 팽팽하던 후반전, 플라티니의 패스를 받은 바티스통은 골키퍼 슈마어와 1대1 찬스를 맞습니다. 그러나 슈마어는 공이 아닌 바티스통에게 몸을 날려버립니다. 슈마어와 충돌한 바티스통은 경기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이 사고로 치아 3개가 부러지고 3개의 갈비뼈가 금이 갔으며 척추가 손상되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슈마어에게 퇴장은 물론 경고도 주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태클을 당한 바티스통에게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결국 이 판정은 월드컵 역사상 최악의 오심으로 남았으며 슈마어는 이 사건으로 세비야의 도살자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2006년 맨체스터 시티와 포츠머스와의 경기에서 멘데스가 공을 걷어내는 순간 맨시티의 벤세처 선수가 그에게 달려들어 팔꿈치로 턱을 가격해버렸습니다. 쓰러진 멘데스는 의식을 잃고 산소호흡기를 달고 응급실에 실려갔고 이로 인해 벤세처는 15경기 출전 금지라는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떠오르는 신성 엘링 홀란드에겐 맨유와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 알프 잉게 홀란드와 맨유의 레전드 로이킨과의 악연입니다. 때는 1997년 맨유와 리즈의 라이벌 매치에서 로이킨이 할란드에게 태클을 하려다 뒤엉켜 넘어지고 맙니다. 할란드는 큰 접촉이 없었음에도 일어나지 못하는 로이킨을 보고선 그에게 다가가 엄살 부리지 말라며 모욕적인 언행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로이킨은 엄살이 아니라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큰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이 둘의 악연은 4년 후에도 다시 벌어집니다. 2001년 다시 만난 두 선수는 경기 내내 신경전을 벌이다 경기 종료 5분을 앞두고 로이킨이 홀란드의 무릎을 강하게 걷어차 버렸고 홀란드는 내동댕이 쳐지고 맙니다. 당시에는 큰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원래부터 무릎이 좋지 않았던 홀란드는 이 경기 이후 풀타임을 단 한 번도 소화해내지 못하며 결국 은퇴를 하게 됩니다. 로이킨은 이 사건으로 인해 3경기 출장 정지라는 징계를 받았고 후에 자서전을 통해 보복행위임을 시인한 뒤 5경기 출전 금지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살인 태클이라 하면 떠오르는 또 하나의 맨유의 레전드가 있죠. 바로 에릭 칸토나 선수. 칸토나는 선수 생활 동안 꾸준히 기행으로 구설수에 올랐었는데요. FC 낭트의 자카리안에게 깊은 태클을 날리며 3경기 출장 정지를 받기도 했었고 자신의 어머니를 모욕한 관중에게 쿵푸킥을 날리며 9개월 출장 정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아스날은 앙리가 바르셀로나로 이적한 후 앙리의 대체자로 에두아르도 실바를 영입합니다. 실바는 점차 팀에 적응하며 리그 우승 경쟁에 일조하기 시작했지만 머지않아 그에게 비극이 찾아옵니다. 2008년 버밍엄 시티와의 경기에서 경기 시작 3분 만에 마틴 테일러의 태클이 그의 정강이를 가격하며 정강이가 골절되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재활을 거쳐 복귀했지만 예전 기량을 되찾지 못했고 그의 커리어는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아스날의 부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스날 최고의 유망주라 불리었던 아론 램지는 2010년 스토크시티와의 경기에서 쇼크로스의 살인 태클에 정강이뼈와 종아리뼈가 모두 골절되어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재활에 매달린 후에야 그라운드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또 다른 앙리로 추앙받으며 전도 유망한 시절을 보냈었던 공격수 지브릴 시세는 2006 프랑스 월드컵을 앞두고 중국과의 평가전에서 살인 태클을 당하며 오른쪽 다리를 절단당할 위기까지 몰리기도 했었습니다. 이 외에도 라르손, 토티, 루쿠쇼, 덴바바, 이청용 등도 살인 태클에 의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고 유벤투스의 레전드 카모라 네시는 17살 때 상대 선수의 무릎을 태클로 가격해 선수 생명을 끊어지게 하여 16년이 지난 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가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축구를 비롯하여 스포츠 경기에선 부상의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동업자 정신을 발휘하여 이처럼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페어플레이를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즈나잇 스튜디오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